화학시험을 보는데 감독관님이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흑색 연필을 쓰거든요. 사용 가능한 물품인데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연필을 집어 던지고 이제 1분 동안 가만히 붕 떠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정시생 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2 친구들 중에 정시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고3에서 또는 N수생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덜 챙겼구나.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의 멘탈이나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시생 노트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시생 노트 두 번째 시간 정시파이터 선배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2학번 이덕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덕용 학생이 작성해준 정시생 노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 이덕용. 학년별 내신을 보면 자, 1학년 1.4, 2학년 2.0인데 3학년은 4.0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수시보다는 정시로 가야 될 거야 결심을 해서 3학년 때 내신을 놓은 것 같은데 언제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2학년 2학기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때 당시에는 원하는 학교가 서울대였거든요. 생기부나 내신 성적을 봤을 때 서울대 지역균형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반 전형은 저희 학교에서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서울대를 가려면 다른 모험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네. 와, 그래도 이거 이렇게 선택하기 쉽지 않아. 서울대 아니면 안 되었던 거예요? 사실 내신 말고도 비교과도 있잖아요.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로 대학을 내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례로 들어줄 수 있는 예가 혹시 있을까요? 양자역학 뭐 이런 것들을 막 보고서를 쓰고 했는데 그게 전혀 쉬운 학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생이 막 뭐 안다는 듯이 쓴 것 자체를 보면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한 건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네. 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고3 수능은 어떻게 나왔어요? 국어는 3등급 나왔고 수학 가형은 4등급, 영어는 2등급, 탐구는 화원 물투를 했는데 각각 5등급이 나왔어요. 고3 육구는 대충 어느 정도 선이었어요? 평균 2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대략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수능은 6월, 9월보다 더 안 좋았었던 거네요. 그러면 원서 안 썼어요? 네, 아래 보시면 아예 안 썼어요. 수시도 아예 안 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수를 시작을 했어요. 6월하고 9월은 성적이 좀 어떻게 나온 편이에요? 6월은 국어 1, 수학 1, 영어 2, 탐구는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9월은 좀 어떻게 됐어요? 국어는 1등급이고 수학 1등급, 영어도 1등급, 화학이 조금 내려가서 3등급, 지구과학은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좀 궁금한 게 고3, 6, 9월도 잘하면 1이 나올 때도 있지만 3이 나올 때도 있는 그냥 평균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6월, 9월이 안정적으로 거의 98, 99, 97에 1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2등급이 1이 되는 것과 그 1 안에서도 100분위가 올라가는 건 정말 어마무지하게 다른 거거든요. 3, 4, 5월을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안정적으로 6월, 9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저는 좀 궁금한데 2월 말부터 이제 재수학원 열리잖아요. 그때부터 들어가서 좀 미친 듯이 한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기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우는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국어는 2등급이 나왔고 수학은 1등급, 영어 1등급, 화학 1등급, 그리고 지구과학은 2등급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과에서는 엄매가 차라리 이렇게 백분위가 낮으면서 과탐이 올라가는 게 좀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조합상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게 실로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조합의 구성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재수한 친구들의 80%는 실패해요. 이 80%의 실패는 작년보다 떨어지거나 작년하고 비슷한 학교군을 가는 것. 정말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갈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건 솔직히 재수에도 5% 미만이거든요. 근데 덕용 학생 경우는 재수생에서도 5% 안에 들어가는 어마무지한 성적 변화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진짜 한 재종반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성적 현상이야. 재수할 때는 정시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가군에는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넣었고 나군에는 한양대 신소재를 조금 상향으로 넣었어요. 다군에는 홍익대 건축학부를 넣었습니다.
연대 건축공학과 네, 최초 합했어요. 한양대 신소재도 붙었어요. 한양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추가 합격. 그럼 다구는요? 홍익대를 썼는데 네. 왜요? 이 성적이 홍익대를 쓰진 않는데? 갈 수 있는 모든 과를 다 조사했거든요. 제가 가장 재밌어 할 것 같고 잘할 수 있는 과를 골랐고 그게 건축이었어요. 아, 그러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진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결국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 요즘은 독학 재수를 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잖아요. 덕용학생은 그냥 재종반을 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재종이 그래도 학생들을 다루는 경험이 있고 하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예요? 외부적으로 저를 규제하니까 루틴에 맞춰서 생활하기가 조금 용이했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조금 더 루틴화 시킬 수 있는 것들. 네. 단점보단 장점이 좀 더 큰 것 같다. 네. 한 달 전 루틴은 좀 어땠어요? 평소랑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재종반이다 보니까 6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고 가자마자는 국어를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능 시간표대로 이제 수학을 공부했고 점심을 먹고 영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바탐을 했고요. 이후 시간에는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더 보완해야 했던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집중력이 그쯤 되면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집중이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단순 암기를 하거나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기본 루틴은 그렇게 했어요. 수능 시간표대로 각 그 시간에 그 과목의 공부를 했고 이후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과목들을 좀 더 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 루틴 외에도 생활 패턴상 재수를 하면서 유의했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공부하면서 개념 같은 거 적어놓을 때 기출문제 같은 거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은 따로 또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에 개념을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을 좀 유의했다. 그리고 또 유의했던 점은 과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풀잖아요. 집중력이 가장 떨어질 때 보는 시험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가장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비슷한 환경에서 과탐을 버텨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좋은 노하우. 덕용 학생은 현역 때도 수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연대를 갔단 말이에요. 멘탈이라던가 건강 상태라던가 현역 때는 멘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수능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서울대라는 너무 기대치를 올려놨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고 힘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과 긴장감이 높아져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그리고 수능을 봤다. 네. 그러면 재수 때는 좀 어땠어요? 초반에는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랑 잘 결합이 돼가지고 기하?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공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6평이 잘 나왔는데 8월 그 시험을 보다가 뛰쳐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막 병원도 다니면서 조금 버텼거든요. 8월 한 달을. 슬럼프는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 정도 와요. 2번 정도 오더라도 의대 정시 갑니다. 슬럼프 왔다고 안 가지 않아요. 그때 놓아버리면 못 가는 거지. 보통은 그냥 지친 거예요. 지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지친 나를 보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더 힘들어요. 재수 생활을 하면서 내 멘탈 관리의 노하우는 뭐였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시기를 겪었음에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자신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한 거는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힘들 때도 항상 루틴을 지키면은 조금 더 극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루틴을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버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왔잖아요. 그게 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냥 그거 버텨내면 돼요. 약을 먹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안 낫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넘겨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9월은 이제 아예 잘 볼 생각도 안 하고 보기만 해보자 그런 식으로 구평을 봤었거든요. 운이 좋게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온 거 끝까지 어떻게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구평 이후로 임했던 것 같아요. 수능 때까지. 재수의 정석. 고3 친구들이나 고1, 고2 친구들 보면 동기부여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동기는 없어. 그냥 습관 만들고 그냥 그 습관을 지키는 거야.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그것을 알고 끝까지 좀 지키려고 노력한 편. 수능 당일에 이거는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기대하지 말자는 건데요. 제가 구평도 긴장 없이 봤는데 수능이니까 확실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에서 살짝 삐끗했는데 국어에 끝나고 멘탈이 조금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1번이 잘 안 풀린 거예요. 1번은 이제 막히고 9번도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망했구나, 삼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아예 놔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긴 봐야 되잖아요.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뒤에 기하도 풀고 하니까 제가 워낙 좀 좋아하던 분야라서 기하를 풀고 다시 돌아오니까
하니까 다시 잘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잘 보여가지고 수학이 잘 넘어간 거죠. 제가 아예 기대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냥 삼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문제가 잘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실력은 갖추어져 있고 나올 점수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독관이 닥칠지 모르니까 자기가 시험 봐야 되는 시간이 인지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단은 해도 될 것 같아요. 화학시험을 보는데 감독관님이 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흑색 연필을 쓰거든요. 사용 가능한 물품인데 착각하셨나 봐요.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화도 나고. 샤프를 풀다가 다른 감독관님이 오셔가지고 써도 돼요 얘기하시니까 물러가시더라고요. 다시 연필을 집어들고 풀기 시작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 그때 진짜 1분 동안 가만히 붕 떠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본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말 잘 듣고 하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니까 감독관이 어떠한 요구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라.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얘기해 줄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까요? 수능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느꼈던 중요점인데, 자신이 문제보다 조금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시야가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야가 좁으면은 보이던 문제도 안 보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잘 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날 당일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때 겨우 생각이 나는 거니까 멘탈 관리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런 건데 그걸 언제부터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조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어려운 문제도 풀다 보면 풀리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볼 때쯤 되면 이제 수능이 2, 3주 정도 남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는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래 하던 대로만 했으면 좋겠고요. 수능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용 학생의 이러한 내용들이 고3 친구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재수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능을 보는 후배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정시로 합격한 이덕용 학생과 정시생 노트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오늘 한 것을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잘 버틴다. 그리고 수능 별거 아니다. 라는 덕용 학생의 얘기를 조금 끝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